네, 안녕하세요. 텔로스 매드입니다. 요번에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로마 사피엔자 관련된 설명을 이제 재학생분께서 해주실 텐데, 저희가 설명회를 지금 주최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이탈리아 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학생분들의 의견이 학교 선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뭐 기본적인 내용들, 학교 홈페이지만 방문해 보시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만 재학생이 직접 다니면서 느끼는 장단점들이 있고요. 재학생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을 하는 설명회이다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음질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저는 스튜디오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질문해 주시는 분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실 수 있기 때문에 음질이나 선명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편집이 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텔러스매드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탈리아 의대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재학생의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대부분이 정확한 내용인 건 맞지만 시시각각으로 또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그 메디슨 앤 서저리 코र्스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네, 오늘 그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를 많이들 와보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해도 얼만큼 이제 와닿으실지 몰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설명드리자면요. 로마는 일단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로마는 여기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있어요. 이 외곽 순환도로 안쪽에 어, 구역을 우리가 로마라고 많이 일컫고요. 이쪽의 구역은 한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서울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가장 유명한 때르미니 로마역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제 트레비 분수가 있고 강이 지나고 콜로세움 포로 로마노가 있고 왼쪽에 바티칸이 있죠. 저희 학교는 때르미니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쯤에 있어요. 병원은 저희 이제 메디슨 앤 서저리 잉글리시 코र्스 과정에서 거의 그리고 다른 이탈리아어과 의학과 애들도 많이 사용하는 실습을 많이 하는 곳은 여기 위쪽에 움베르토 폴리클리니코 병원이 있어요. 학교랑 바로 붙어 있는 병원이거든요. 이쪽 병원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여행을 하시다가 뭐 응급실을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많이들 이 병원으로 오세요. 네. 또 두 번째 병원이 있는데요. 어, 여기 산탄드레아 병원이라고 해서 여긴 로마 외곽 쪽에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신식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실습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의대만 해도 7개 정도 분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한두 군데 정도가 아마 이 병원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폴리클리니코 병원을 메인으로 하고요. 어, 4학년 때인가?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라티나라고 또 로마에서 굉장히 좀 떨어진 도시인데 소도시인데 거기에도 이제 사피엔자 의대 분반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피엔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조금 더 이제 어 구체적인 사진으로 가져오자면 여기 이제
때리미니가 있죠. 때리미니가 있고, 이쪽이 그 폴리클리닉 병원이고요. 요쪽이 학교입니다. 이만큼이 학교예요, 이만큼. 이만큼 전체가. 그 이만큼이 다 병원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만약에 때르미니로 도착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요쪽 근방에서 폴리클리니코라고 하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서 폴리클리니코 대학병원을 지나서 저희 학교 쪽으로 이쪽에 있나? 뭐 어쨌든 그래서 학교 쪽으로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학교 정문이에요. 네, 저희 캠퍼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가 저희 학교 정문이고 이거는 제가 사진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사피엔자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공식 유튜브가 거기에서 그냥 홍보 영상 캡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들어가면 정문을 들어와서 들어오면 이렇게 있고요. 이쪽이 이제 케미카라고 여기가 이제 화학 건물, 여기가 피지카, 여기가 이제 물리 건물. 저 의대는 이쪽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1학년 때는 이 건물에서 아마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이쪽 부분이 저희 학교 이제 대학 본부인데 그리고 여기 미네르바 상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광장에서 되게 많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본부. 저희 학교 캠퍼스는 전체 학생은 1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학생 수 가장 많은 학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교직원 수도 굉장히 많고, 저희 도서관이 학교 내에만 48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도서관인데 좌석 수가 한 뭐 20개, 20개도 안 되는 도서관들이 존재를 해요. 그 도서관들 다 포함해서 48개 정도고요. 그래서 각 건물마다 도서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큰 도서관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죠. 근데 제가 저희 학교를 조금 드는 점 중에 하나가 24시간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탈리아 나중에 오시게 되면 한국이랑 되게 다른 점이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이 부족해요. 뭐 시설이나 편의점 같은 거. 뭐 이제 좀 대도시로 오시다 보면 까르푸 같은 거 이런 브랜드의 슈퍼마켓 같은 것들 중에서는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게 종종 있는데 저도 이제 소도시에서 1년 동안 살아봐가지고 아는데 대충 학교 시설들은 7시에서 8시 대부분 7시쯤이면 닫고 당연히 도서관이면 도서관도 그때 닫고요. 마트도 길면 8시, 9시쯤에 다 닫거든요. 사실 저는 밤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24시간 도서관의 여부가 저한테는 조금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24시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학교 내부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대학병원 시설 안에 그 저희 학교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 이제 학생증 있으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학교 내에도 박물관 뭐 18개 있고 행정직원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정문이 이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저희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저희 학교가 있고, 이쪽 구역에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살아요. 이 산 로렌조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 저는 이쪽에서 이제 도서관 이용하는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쪽에 되게 괜찮은 시설의 도서관들이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로마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가 저녁 시간 전까지는 그래도 외부인한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의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분반이 진짜 많아요. 분반이 A반, B반, C반, D반, E반, F반, HT반, G반 이렇게 총 8개의 분반이 존재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탈리아 학과는
7개 분반이죠. 그리고 영어학과는 저희 한 분반만 존재하고요. 마르케 같은 경우 이제 엔지니어링 코스가 있잖아요. 메디슨 앤 엔지니어링 코스. 그리고 영어로 진행하는. 그리고 저기 또 휴메니타스에도 제가 알기로도 그 메디슨 앤 서저리 플러스 엔지니어링 컴바인드 코스가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처럼 이제 이탈리아어과 사피엔자에도 HT반이라고 하이 테크놀로지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과도 그 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G반 48명 이렇게 써가지고 총 1100명여 명 정도의 한 학년당 총 100명 정도 이탈리아학과 학생들이 있고요. 영어학과는 총 58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EU 45명, non-EU 13명 뽑고 있고요. 영어학과에는 이탈리아인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명, 4명 정도? 제가 고학년 이탈리아인 영어학과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너는 왜 영어학과로 왔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이탈리아학과랑 영어학과를 둘 다 붙었었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학과에서 학교를 한 3주, 2, 3주 다니다가 영어학과로 옮긴 케이스인데, 일단 이탈리아 학과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분만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교수님이랑 뭔가 하기에도 되게 어렵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에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아침에 뭐 수업을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뭐 7시, 8시 전에는 줄을 서야 한다고 막 저한테 막 불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학과는 그래도 조금 소수로 진행을 하니까 이쪽이 조금 더 자기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도 이탈리아 학과보다는 저희 학과가 교수님이랑 훨씬 더 가깝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고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소화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대 관련된 교직원분들이나 연구실이 굉장히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져왔는데요. 일단 1학년 때는 대부분 오전 수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피엔자가 타 학교에 비해서 좀 출석을 좀 신경 안 쓰는 학교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58명밖에 안 되니까 컨트롤이 뭐 교수님들이 가능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이탈리아 학과가 1200명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출석을 하기가 좀 불가능한 거죠. 출석을 다 체크하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익숙해지신 교수님들이 영어 과정 오셔도 약간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수업 시간 자체의 커리큘럼 자체가 1학년 때는 오전 수업이 거의 없는 형태고 오후에 2시부터 7시 또 2시 반부터 뭐 8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오전 수업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때도 오후 수업은 많이 없어요. 보시면 휴먼 아나토미 튜터링 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튜터링 랩은 뭐냐면요. 저희 사피엔자는 학교의 약간 공식적인 커리큘럼 상으로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튜터링 해주는 시스템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입학하고 나서 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애초에 고학년의 튜터 분들을 초대를 해서 교수님들이랑 다 같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느 과목을 튜터링 해줄 거고, 이분은 이 학생은 어느 과정 튜터링 해줄 거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이제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수업같이 1대1로 아니면 1대 다수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에 이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많이 알려주고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거 이용하는 수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이용하면서 시험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 학생들이 이제 시험 다 통과한 학생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 때 보시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지만요. 여기 대부분의 수업이 약간 그 교양 수업으로 많이 차여져 있어요.
3학년 때. 이 clinical scientific method 이런 것들 그리고 laboratory medicine, clinical scientific method, elective, laboratory medicine 이런 것들이 조금 교양 과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기초의학, 기초과학 수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4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 트레이닝도 들어가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 수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저희 학교에도 다른 이제 의대에서 다니다가 옮기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말이 사피엔자가 학교보다는 수업 시수가 조금 적은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그러니까 아침 뭐 9시 뭐까지 와가지고 아니면 8시 반까지 와가지고 오후 뭐 4시 또는 늦으면 6시까지 하는 학교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조금 시간이 좀 적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얘기한 걸로 결론 내린 거에 따르면 조금 연구하기는 조금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시간이 비니까 그 시간 내에 교수님 랩실에 가가지고 저희가 연구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대학원생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서 연구 프로젝트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남는 시간을 사실 자기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자기가 연구에 대해 조금 욕심이 있다면 저는 사피엔자 되게 적합한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대생들은 클리니컬 쪽에 관심이 있지 연구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컨택을 하면 의대생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웨트랩이든 드라이랩이든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사실 전적으로 제 입장에서 작성이 된 거라서 사람들의 소비 습관, 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겠죠. 근데 일단은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학비는 원래는 규정상 1,500유로예요. 근데 뭐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저에게 500유로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하라는 대로 1년에 500유로 정도. 거주비는 550에서 600유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 기준. 550에서 600을 생각을 하고 집을 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550에서 600유로를 기준으로 잡고 자기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조금 더 괜찮은 집을 구하여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시설이나 뭐 치안이나 주변 환경들을 좀 포기하면 당연히 훨씬 더 싼 곳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누리고 누렸을 그런 환경을 디폴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550에서 600유로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틸리티 피 제외고요. 유틸리티 피 이제 전기세, 가스비, 뭐 수도세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15유로, 20유로씩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그 1년 교통비는 250유로예요. 로마 내 버스, 트램, 지하철 당연히 포함되고요. 로마 내에는 기차도 당연히 다니죠. 로마 내에는 기차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테르미니역과 티브리티나역이라고 뭐 제가 뭐 맨날 이렇게 설명할 때는 로마의 서울역과 용산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하교 할 때도 그 기차 타고 그냥 등하교 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버스, 트램, 지하철보다는 기차가 훨씬 더 쾌적하니까. 어찌됐든 뭐 로마 내 이런 것들을 다 250유로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원래는 1년 250유로를 하면요. 그 라임 아시죠? 그 전동 킥보드랑 그 라임 전기 자전거를 한 달에 제가 알기로 60회 그리고 한 번 탈 때마다 30분씩 그거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이 그렇게 멀지 않으면 그 라임 그냥 그 무료로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사실 한 달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라임에서 그 등록된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더라고요. 식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300에서 400유로 정도 될 것 같아요. 통신비는 10유로 정도면 될 것 같고, 추가 비용 뭐 비행기, 의류, 사치품 이런 거 등등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000유로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쓰고 있거든요.
식비 같은 경우,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죠, 많이. 많이 비쌉니다. 자기가 많이 해먹는 사람이라면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한국 음식을 많이 안 먹는다. 저는 매일매일 한식을 해 먹어요. 오늘도, 뭐 해 먹었지? 갈비탕 해 먹었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파스타만 먹어도 된다. 그러면 훨씬 줄어듭니다. 식비가.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고. 장학금이랑 기숙사 같은 것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장학금 및 기숙사는 모두 재산비례예요. 이제 이세라고 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내셔야 되는데, 기숙사는 거의 풀 장학금 받을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를 제출을 해서 거기서 가장 장학금을 많이 받는 군의 학생들에게 기숙사가 제공이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숙사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학생 수가 12,000명이니까요. 풀 장학금은 1년 7,000유로 현금으로 주어집니다, 저희는. 그리고 학식은 한 끼 무료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학식을 추가로 먹고 싶을 때는 학식 2유로. 근데 여기가 참 사피엔자가 학식이 원래 한 그 이세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은 한 8점 몇 유로로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 8점 몇 유로면 주변 그냥 중국집 가가지고 그냥 식사 한번 하면 한 7유로, 8유로 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학식 안 먹긴 해요. 이렇게 장학금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리고 학부에 없고 기숙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1년 수익이 한 3천만 원 이하이신 분? 그 기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1년 수입이 부모님 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쯤 될 건데, 대부분의 이제 법을 준수하는 한국인 학생의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적인 경우에 불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신이, 어, 제가 알기로 9천 유로, 1년에 9천 유로에서 만 유로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뭐, 1,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자기가 경제적 주체로 해당이 되어서 부모님의 재산이 카운트가 안 되고 자신만의 재산으로 카운트돼서 그러면 이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서류는 2년 전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장학금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이탈리아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잘 알아봐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입학시 졸업시 필요한 어학성적 영어도 없고 이탈리아도 없습니다. 네. 저희 한국인 학생들은 의대 치대 합쳐서 한 1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사이 되게 좋아요.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이탈리아에, 로마에 있는 그 일식집을 가서 같이 뭐 회식하고 밥 먹고 여기 이제 주변 공원에서 막 이렇게 수다 떨다가 온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김장을 했어요, 같이. 한 6명 정도 모여서 막 김장하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의대에 계시는 한국인들 뭐 이제 커뮤니티 중에 가장 잘 지내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제 졸업생도 있거든요. 근데 졸업생분이 독일어를 잘하셔서 이제 독일로 가셨는데 그런 거 뭐 관련해서도 막 되게 많은 서류적인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험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한 모듈 안에 있는 과목들이더라도 따로따로 시험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파라고 하는 모듈에 A, B, C, D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학교들은 이 A, B, C, D를 동일한 시험 세션 내에 동시에 통과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시스템인 학교가 있고요. 시험 기간 때 이 A, B, C, D라는 과목을 따로따로 통과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A, B는 통과했는데 C, D를 통과 못 하더라도, 오케이, A, B 통과한 건 저장해 줄게. 너 다음 시험 세션 때는 C, D만 봐. 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한테 되게 부담이 많이 줄죠. 왜냐하면 A, B, C, D 과목을
칠 때 ABC 과목을 되게 잘 쳤는데 D 과목 통과 못했다고 다음 시험 세션 때 ABCD 과목 다시 쳐야 되면 사실 좀 부담이 되잖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의대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휘발성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음.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온고잉 exam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나눠서 테스트도 가능한 과목이 좀 있어요. 이게 근데 한 과목 안에 온고잉 exam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피지올로지 1이라는 과목이 들었고 첫 1학기에 2학기에 피지올로지 2라는 과목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피지올로지 1을 못 치면요. 피지올로지 2 시험 칠 때 1이랑 2를 같이 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피지올로지 1 시험을 온고잉 exam이라고 치긴 해요. 음. 어쨌든 그런 시험이 존재를 해서 시험 범위 나눠서 테스트 존재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어쨌든 1학년 때는 많은 수업이 리튼 시험이고요.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대부분 오럴 exam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양 과목들 뭐 이런 교양 과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뭐 메디컬 히스토리 그리고 뭐 인터넷 메디슨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냥 되게 브리프한 지식들 그리고 뭐 의사들의 뭐라 그러죠? 인터넷 메디슨 때 배우는 건데 뭐 의사들의 에티튜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이언티픽 잉글리시 뭐 이런 것들 또는 스태티스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양 과목으로 치거든요. 이 과목들은 다 리튼으로 칩니다. 2학년 과목이 제일 빡세고 그래서 아마 3학년 때까지 이제 2학년 과목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시험 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표에 나와 있듯이 3학년 때가 조금 널널한 편이에요. 저는 뭐 유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내 의대 중에서 가장 유연한 시험 시스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급이 진행되더라도 이제 각 과목별로 그것도 과목별로 진행이 되지만 모듈 안에 있는 것도 그냥 다 분리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목만 계속 치면 되니까 결국에는 대부분 몇 차례에 걸쳐서 재응시 해가지고 통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세션이 여름방학에 한 세 번 또는 네 번, 그리고 겨울방학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있으니까. 유급이 진행되더라도 뭐 과목별로 유급이니까요. 사실 이게 학년 유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잘 통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학년 때 끝날 때까지 3학년 과목을 모두 통과를 해야 5학년 때 이제 트레이닝, 이제 인턴십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목 유급 커버 설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학년 때가 되게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어, 2학년 때 많이 어렵고 통과를 못했던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3학년 때까지 다 통과를 많이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피엔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에요. 또르디퀸토라는 지역인데, 좀 떨어져 있는데, 저녁 시간에 저희 메인 캠퍼스에서 이 지역까지 한 3회 정도의 무료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물론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돌아오는 당연히 버스도 있고, 여기, 여기 이제 파크가 있죠. 여기는 이제 사피엔자 스포츠 센터고요. 뭐 이쪽은 그 로마 폴리찌아 경찰들 스포츠 센터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스포츠 센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지 같은 곳이에요. 거기도 이제 사피엔자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사피엔자 여러 가지 뭐 운동 선수들이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여기 수영도 다 할 수 있고 여기 헬스장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게 이제 오픈 아쿠아 이게 그 수영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픈 테라 이거 테라가 이제 그냥 헬스거든요. 우리 알고 있는 짐. 저희 이제 스튜던티 사피엔자 학생 기준으로 1년에 115유로입니다. 115유로면 얼마죠? 한 17만 원, 16만 원 정도 되죠.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가격 괜찮죠. 이거는 이제 외부 학생들 기준인 거고 여기는 뭐 그냥 학생들이 아닌 뭐 교수, 뭐 직원분들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이 그냥 일반적인 헬스나 수영 말고도 이제 뭐 유도,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양궁, 농구, 그 다음에 뭐 이제 럭비, 태권도, 테니스, 검도도 있었나? 뭐 어쨌든 이거 제가 이탈리아 잘 몰라가지고 원래 알았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도, 요가도 있다. 요가도 있어요, 원래. 요가 여기 포함된다. 요가는 여기 포함되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1년에 115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요금으로 일반 그냥 피트니스 센터 이용하고 있는데 되게 싸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1년에 이제 250유로를 내고 있어요. 250유로면 한 40만 원 좀 넘는 거죠.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꼴 정도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사피엔자 시설 이용하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두 개 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보다 가격이 적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좀 괜찮다고 느꼈고 사피엔자가 학생 복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학생 복지가 조금 문화 예술 쪽에 관련이 많이 돼 있었어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연극, 영화 전시회 이벤트 같은 거,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인 티켓 같은 거 많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콘서트 같은 거, 여러 뭐 이제 사중주 뭐 이런 클래식한 거, 이런 콘서트에 관련해서 많은 할인 기회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시면 저는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사피엔자 커뮤니티의 뭐,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무료 진료 기회 같은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있고, 마라톤 대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이런 거 참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로마에는 주립대학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 사피엔자 대학, 토르 베르게타, 로마 뜨레 대학, 포로 이탈리코,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유니로마 1이고요. 유니로마 2, 유니로마 3, 유니로마 4예요. 어찌됐든 이 네 개 주립대학 사이에서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응으로 제공이 돼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서관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조금 유리한 조건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학교 가서도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것 같고. 날씨를 봅시다. 이게요, 날씨가 사실 좀 오래전에 이탈리아를 오신 분들은 이탈리아 되게 여름에 건조하고 조금 겨울에 습하긴 하지만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여름에는 많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너무 휴미드하지 않으니까 되게 괜찮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최근 3년간 너무 습해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름에.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도 사실은 0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 여름에도 뭐 40도까지는 잘 안 가지만 이게 평균 기준에서 그렇지 그래도 38도까지는 찍거든요. 한 39도, 38도까지는 여름에 피크 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이탈리아 평균 에어컨 설치율이 7%거든요. 되게 낮아요, 여기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로마가 그래도 대도시니까 어 그나마 에어컨이 많이 보급된 곳 중에 하나인데 에어컨 없이 살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여름에.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에어컨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도저히 여기서 여름을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도 사실 뭐 그늘만 가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찌는 듯한 더위가 안 느껴지니까 조금 생활할만 하고, 외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다. 환경인 것 같다. 온도인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진짜 한국 식품만 다루는 이제 파밀리아라고 하는, 어,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물품을 팔고 있고요. 중국 마켓은 진짜 많은데 그냥 여기 치고 다니는 게 그냥 중국 마켓이거든요. 근데 가면 김치랑 신라면,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 그리고 비비고 정도는 팔아요. 대부분의 곳에서. 그리고 이제 로마 아까 여기 순환 고속도로 안에 여기 산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 거의 이게 지하철 노선도거든요. 거의 여기 주변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학교가 있으면 여기 주변에 그 산 로렌조라는 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많이 사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희 서울역도 그렇듯이 역 근처에 홈레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 로렌조 그 주변도 홈레스 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깔끔한 구역은 아니에요. 너무 학교랑 바로 앞이라서 그쪽이 많이 살긴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조금 깨끗한 거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이 위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또는
이 강 넘어서 이 바티칸 주변이 조금 비싼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다 싶으시면. 그리고 뭐 이쪽에서도 조금 살고, 이쪽 주변에서도. 이 파리올리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에서 집값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쪽이 그만큼 조금 쾌적하고 환경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쪽 사면 지하철이 없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힘들다는 거. 아예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지하철만 나타냈지 기차는 안 나타냈거든요. 기차역으로 가게 되면 좀 선택권이 좀 넓어지죠. 여기 이제 참피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깔끔하고 정말 괜찮고 뭐 이제 젊은 부부들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애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여긴 또 이제 일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치안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센터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참피노에서 테르미니까지 15분 걸려요 기차 타고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살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직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탈리아 오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모빌라레 아이디알리스타는 미친 듯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직방 뭐 이런 사이트인데 거기에서도 컨택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제공된 스포타움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스포타움. 그럼 뭐 이렇게 이런 거 딱 눌러보면 700 딱 눌러보면 이 집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그러면 집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우리가 이 집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이 영상을 올려요. 여기 직원들이 여기 집을 가가지고 영상을 막 이렇게 찍어요. 그걸 업로드를 한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어, 계약이 가능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으로서는 집 구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그러니까 편한 방법 중에는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 아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국인 커뮤니티를 구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랑 조금 그걸 하려면 이게 가장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지만 답은 발품 팔기라는 거. 발품 팔면 사실 자기가 싸게 사면 진짜 450 유로대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학교 주변에도.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죠. 거의. 이건 너무 아웃라이어니까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발품 파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지금 블로그랑 카페 둘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이탈리아 의대생활 정경 여기 이탈리 닥터 이걸로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탈리아 의대 올 때 여러 서류 작업들 해야 되잖아요.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학력 가치 인증서 받는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뭐 유학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이용하시는 그 정보의 부재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정보도 많이 올려둔 카페니까 이런 것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도 뭐 그런 것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탈리아 의대 졸업하고 나서 전문 일을 하지 않고 뭐 그냥 의사로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과정들 그런 것도 올려놨고 또 이탈리아 의대 내에 있는 뭐 학생분들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또 모아가지고 올려놨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그 정경님이 도와주셨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좀 세 개가 있어서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기 전에 공통적으로 이탈리아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건 뭐 저 역시도 재학생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지만 여러 학교들에 대한 비교 정보는 이미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요즘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각 학교별 특징들 정리해서 잘 올려놓으신 분도 많고 한데 정경님이 생각하실 때 로마 사피엔자의 단점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첫 번째는 오케이, 오케이. 그거고 되게 중요하네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니시면서 실제 느끼는 단점도 아셔야 그 학생분들이 조금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 학교들을 이제 지금 지원자분들께서 고려를 하실 텐데 자기한테 100% 맞는 학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최우선 순위로 3, 4개 정도를 정하신 뒤에 그 항목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그 선택의 그 만족이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경님이 생각하실 때 맨 처음 로마 사피엔자를 선택하셨던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이유들을 좀 듣고 싶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습에 대한 환경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학교마다의 실습에 대한 진행의 방향성과 목표가 좀 다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의 프로세스도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로마 사피엔자 단점. 이거 너무 확실하거든요. 여기 저희 행정 관련해서는 사피엔자에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뭐 이해해요, 저도. 학생 수가 12,000명이고 그 학생들이 다 컨트롤 하려면 얼마나 행정실이 바쁘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피엔자에 아마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메일을 보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답변 잘 안 합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제가 뭐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 첫 번째 질문에 한 3분의 1 정도만 답변을 해주고 답변 거의 없고요. 제일 답답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도시에 살 때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되는 학교에서 어,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상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학교상에서 뭐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하면 그분들이 바로 연락을 해줬었거든요. 당연히 영어로.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사피엔자 단점이고. 그리고 또 행정실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저도 저번에 행정실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그 번역기 써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단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 높은 거,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오시면 더 느끼겠지만 훨씬 더러워요. 로마가. 그 소도시가 정말 깔끔하거든요, 생각보다. 거기에서 오는 조금의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나는 그래도 뭐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조금 희생해서라도 조금 외곽에 살고 싶어라고 하면요. 거기는 그래도 깔끔해요. 왜냐면 뭐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뭐 깔끔한데 학교랑도 가깝고 뭐 그런 데 살고 싶다는 조금 많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나 돈 너무 충분해. 나 그래서 좀 되게 교통도 괜찮은 곳에서 되게 깔끔한 데 살 거야.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싼 구역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쪽에서 살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일반적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려드리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조금 그 집 주변 환경에 조금 더러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요. 그, 오스티아라고 하는 구역이 있어요. 바닷가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막 그냥 바닷가 해변가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제 런닝 코스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교까지 한 1시간 15분 막 그 정도 걸리거든요. 전 진지하게 여기 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세 비싼 거랑 행정? 그게 가장 지금 생각이 나요. 로마 사피엔자 단점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체류 허가증을 받거든요. 그럼 체류 허가증을 받고 그걸로 이제 뭐 다른 나라를 놀러 갈 수 있거나 뭐 그래요. 어, 왜냐하면 체류 허가증이 이제 비자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체류 허가증이 다른 이제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4개월이면 나오고 제가 알기로 북부 지역이면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약간 전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너무 복불복이에요, 사람마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체류 허가증을 신청을 하고 체류 허가증을 받기 위한 지문을 찍고요. 그 다음에 체류 허가증을 받게 되거든요. 이 지문을 찍는 데까지 저는 이번에 11개월 기다렸어요. 그 1년짜리 체류 허가증인데 12개월, 1개월을 기다렸어요. 12개월 기다렸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받으면 이미 그 시작 기간은 지나간 거죠. 그거 받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걸 2주 만에 지문을 찍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이제 로마에 대한 행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로마 자체의 행정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람마다 다르고 직업마다 다르고 복불복이다. 이건 솔직히 좀 단점이죠. 로마 사피엔자를 선택하게 된 우선순위들. 저는 이제 로마 사피엔자를 선택하게 된 우선순위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시험 시스템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 학교가,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한 세션, 시험 세션 안에 동시에 통과해야 되는 학교였는데, 저는 좀 부담이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 따로따로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많은 부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게 이탈리아 의대를 들어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는 게 그래도 더 주된 목표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저희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저는 로마 사피엔자를 선택했고요. 저는 그래도 조금 레퓨테이션 높은 학교로 가고 싶어서 사피엔자로 선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실습은요,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거의 이제 4학년 때,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의대는 첫 3년은 기초과학과 기초의학을 다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년이 저희 제대로 하는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4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5학년이랑 6학년 때 이제 좀 메인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는 오전에, 월화수목금 오전에 저희가, 가고 싶은 과로 가서 실습을 진행하면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 아니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 실습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4학년 끝나기 전에 3학년 때까지 그 과목을 다 통과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몇몇 학생들이 통과를 못 하는데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5학년 때 실습을 좀 못하고 그래서 6학년 때 그 1년짜리 실습을 끝내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5학년 때 실습을 1년짜리를 하고요. 이제 6학년 때 저희 이제 학기 중에 하는 실습을 서 하는 실습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자기가 뭐 에라스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학교랑 컨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기 중에 해외 실습 진행하고 그거로 이제 실습 수업 들은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저희 사피엔자 다니는 분들이 약간 입모아서 하는 말이 사피엔자가 자율성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요. 약간 수술하는 거 참관 가능할 정도? 그냥 가서. 사실 6학년 때도 자기가 이런 거에 관심 없으면, 자기가 이게 매치된 그 과랑 관심이 없으면 자기가 좀 관심 있는 과에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뭐 얘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듣고, 그 다음에 저희 어차피 졸업할 때 졸업 논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교수님이랑 좀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실습하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졸업 논문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환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는 4학년 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4학년 때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제가 실습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성이 많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게 학생을 어떻게 보면 캐치 않는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시간이, 아까 수업 시스템 보면, 수업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이 많이 비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을 컨택해서 뭐 연구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하는 학생들 꽤 있어요. 그만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수업 때 너 그냥 무조건 이거를 해. 라고 정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데 그래도 사피엔자는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어떤 분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죠. 사실. 근데 교수님이랑 컨택을 해서 그 실습 환경을 구경을 하고 교수님이랑 이제 커넥션을 이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참관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학년한테도 열려 있어요. 그건 솔직히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나는 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런 커리큘럼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실습에 대한 커리큘럼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나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 듣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학교 수업 듣다가 내가 원하는 과랑 매치가 안 되면 어떡해? 나는 내가 그래도 좀 관심 있고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실습 환경에 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그리고 또 좀 저학년 때부터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저희 학교는 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성향을 잘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공부를 하는 것이든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든 이런 아카데미아 쪽 말고도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더 잘 지내는지, 더 잘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로마 사피엔자를 선택하게 된 우선순위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큰 건데 저는 제 스스로를 정말 외향적이고 정말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소도시는요, 한국인이 정말 한도, 저희 학교에 이제 동기분들, 그때 또 우연찮게 동기분들 중에서 한국인이 있었어요. 한국인이었고, 나머지 한국인 아예 없는 곳이었어요. 전혀. 제가, 물론 아까 이제 지금 채팅으로 올려주셨듯이, 제 블로그를 이제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남들은 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블로그 카페 왜 하는 거야? 뭐 사실 뭐 이게 제가 뭐 금전적으로 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왜 했냐면요. 제가 그 소도시에 있을 때 한국어를 같이 나눌 그리고 제 이제 제 문화를 같이 공유할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치겠는 거예요. 저 혼자 너무 답답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저 마르케에 있었을 때 그래도 친구들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전 학교에 있었을 때 이렇게 학교 옮겼을 때도 저 1년에 한 몇 번씩 가면서 친구들이랑 되게 막 잘 놀고 지금까지 연락 잘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충족을 못하는 어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로마 와가지고 이제 한인교회도 있고 한국 커뮤니티도 존재하고 학교에서도 한국인분들 꽤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교환학생 분들 이제 뭐 분들 중에서도 이제 로마 사피엔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애초에 저희 학교는 한국어 학부도 존재하거든요. 너무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요. 참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아무리 잘 파악하고 오더라도 와봐야 느껴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자기의 성향을 조금 잘 알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성향을 학교를 선택하는 데 녹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네, 직접적으로 한 분씩 마이크가 뭐 아예 안 겹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해 네네, 주세요. 네네. 저는 그 오랄 테스트가 좀 궁금한데, 그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준비해야지 오랄 테스트 잘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제 입장에서 얘기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제 생각엔 그래요. 오랄 테스트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죠. 걱정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느낀 거는요. 영어 실력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A
물질이 B에 영향을 끼쳐서 B가 C라는 결과를 일으키고 C가 어디로 전달이 되어서 D라는 물질이 D1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뭐 이게 제 입장일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 이 과정에서 영어 실력을 크게 요구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A goes to B, B makes C, and C affect to D.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면 그 오럴 테스트 때 말할 내용은 너무 충분해요. 정말로. 그 적절한 그 개념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용어, 의학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만 잘 얘기를 한다면 교수님들 잘 캐치하시고 다 대답을 하세요. 어.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는 게, 아, 이게 사실은 오럴 테스트가 영어 실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이게 만약에 떨어진 거면 영어 실력이 아니고 그냥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부수적인 상황 또는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의 영어 실력이 걱정된다면 그건 걱정해야 된다. 하지만 오럴 테스트에서는 뭐 지금만큼 걱정하시는 것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건 뭐 어쨌든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지만요. 저는 일단 오럴 테스트 한정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조금만 첨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파비아 설명회 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서 저 역시도 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오랄 테스트에 대한 거를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명확히 이루어져 있으면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 되는 내용을 교수님께 전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만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사실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똑같이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내용에 대한 이해만 명확히 해주시면 그거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딱히 오랄에 있어서의 나의 영어 실력이 점수를 가늠하게끔 중대한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 이탈리아 의대는 특징이 프레젠테이션 과정, 아무래도 영어 과정이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과정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실습을 좀 일찍 시작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영어 실력이 좋을 때의 장점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면서 그만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어요. 교수님께 질문을 할 때도 내 영어가 얼마나 플루언트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또 받고 그만큼 얻어가실 수 있는 피드백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좋으면 당연히 그만큼 뭐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수는 있으나 구술 시험에 한정했을 때 영어 실력이 정말 절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 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네네. 제가 알기로 정경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준비 중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예비 시험 같은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주변 한국인 분들 중에서 예비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지, 이제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약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사피엔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학년에 있고 3학년에 좀 몇 명 있고 2학년에도 몇 명 있어요. 일단 지금 3학년 학생 중에 한국을 명확하게 가겠다는 학생이 2명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요. 졸업한 학생이 있죠. 근데 그 졸업한 학생의 친동생이 또 사피엔자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지금 그 동생 위해서라도 뭔가 그 국시원에 그 사피엔자 인증 절차를 밟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안 밟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 근데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지금 3학년에는 존재를 한다. 근데 3학년에 두 분 존재하는데 그 윗 학년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저 미국으로 가려면 USMLE 시험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험은 학기 중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면 어쨌든 학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뭐 자기 마음이죠. 그거는 사실 뭐 졸업을 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학기를 진행하면서 해도 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아시다시피 졸업 연도에 졸업 연도가 얼마나 흘러갔느냐도 이제 그 매치가 되는데 조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도 학기 중에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어, 매치를 진행하는 학생들 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다 스텝 1, 스텝 2를 치니까요. 그 학교 다니는 중에.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매치를 하잖아요. 물론 저희는 해외 대학생이기 때문에 졸업 전에 매치가 불가능해서 영주권이 있으신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노멀한 케이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요, 사실, 저는 뭐 미국도 생각하고 있지만요, 호주를 가는 것도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졸업한 학생은 독일어가 가능해서 오스트리아의 레지던트도 합격을 했고, 독일에도 이제 합격을 되었어요. 그 친구는 독일어 이제 일상 독일어 B2 통과하고 의학 독일어 C1을 통과를 해서 그래서 걔는 독일에서 매치하기로 이제 되었고, 걔는 이제 독일에서 성형외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으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본국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본국으로 가는 게 아니면 영국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영국이 브렉시트 전에는 EU였잖아요. 그쵸? EU 국가 내에서는 서로 상호 조약이 되어 있어서 EU 내 의대를 졸업을 하면 그 나라의 언어 기준만 충족한다면 거기서 의사 생활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EU 국가에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나왔죠. 그래서요, 2028년까지 영국과 EU 의대 국가, EU 의사 조약 간 조약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28년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영국 의사 시험을 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졸업한 학생들은 그 IELTS 7.0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 언어 기준만 충족하고 영국에서 이제 인턴십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의사로 가는 얼터네이티브 패스웨이가 있어요. 원리는요, AMC인가 AMS인가? 뭐, 어쨌든, 이게 호주 의사시험인데, 이 호주 의사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턴을 호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턴의 연장 개념인 RMO 포지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던트 개념으로 이제 호주에서는 가거든요. 근데 이 얼터네이티브 패스가 뭐냐면 1. 영국 의사 시험 통과. 이게 프랩이라는 시험인데 나중에 이제 UKMLA라는 시험으로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의사 등록. 이게 GMC라는 곳인데 이거 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에서의
1년 의료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1년의 인턴십으로 대체가 되어요.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호주 인턴 대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1년 인턴을 하면요. 호주에서 인턴 한 것처럼 인정이 되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호주가 인턴 자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호주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영국에서 1년을 하고 그다음 RMO 인턴 연장 개념의 RMO 포지션으로 가면서 일을 하면서 스펙을 쌓다가 레지던트 가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영국 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2028년 전까지 졸업하는 학생들은 영국 의사 시험 안 쳐도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2028년 전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못 치니까 이 호주로 의사에 가는 얼터네티브 패스웨이가 충족이 안 돼요. 이 시험을 안 쳤으니까. 아니, 이거는 이웃이 의사 시험 때문에 안 쳐도 된다며. 근데 너 이거 안 쳤으니까 여기 못 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건데.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2029년부터는 아마도 이제 그래도 그때부터는 이제 조약이 끝나니까 시험을 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거 시험을 치고 여기서 1년의 인턴십을 하고 그다음에 RMO 인턴 연장 개념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한국에 그 네이버 카페에 호주 의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한 1000명 넘게 들어가 있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한국 의대 졸업하신 분인데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냥 영국 의사 시험을 치고 왜냐면 어차피 영국은 한국 의사 그 인정 바로 안 되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RMO로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저도 뭐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다 열어놓긴 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지금 상태로서는 영국어로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 독일어 가능하면 독일어 가는 거. 이게 어찌됐든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이탈리아 살고 있는데도 이탈리아어 막 그만큼 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찾고 다른 분들이랑 공유를 해서 제가 보기엔 이게 되게 정확한 정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 호주 보건복지부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쪽에 이제 문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너 프랩 못 쳤으니까 2028년 전에 졸업하는 애들은 프랩 그래도 못 쳤으니까 너 뭐지? 이렇게 아예 그쪽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어쨌든 2029년부터는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아직도 영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이거를 연장해버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프랩이 이제 UKMLA로 변하면 UKMLA 이제 영국 의대생들도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그냥 맞춰야 되는 걸로 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사실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 애써주신 정경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서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토리노 대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피코카 대학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총 2개의 대학이 추가로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졸업자들이 현재 졸업 후에 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한국 유턴이나 뭐 미국 과정을 좀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신데 유럽 내에 남아 있는 졸업생들 중에서 유럽 내에서 현재 의사활동을 이어가는 네, 그런 학생들과의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저희 다음에 토리노 대학교 설명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